지금 여기 CEO 몽키가 근로자 몽키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다시 좀 기업들이 갑이 된 시대가 좀 온 거 아닌가 이런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주식이 아마존인데 고임금 최대 피해주가 아마존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이 한 100만 명 되거든요. 150만 명인데 1,000원씩만 시급을 올려줘도 그게 얼마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인건비 상승 피해주였는데 이제 인건비 상승이 피크를 쳤다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 피해주였던 아마존이 좀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아마존의 주간 움직임인데 코로나 저점 때 폭등한 거 다음으로 가장 큰 반등이었어요. 14%. 일주일 만에. 최근에 아마존이 그렇게 크게 움직인 적이 없는데 요 기대 받아서 아마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면 주간 단위 차트인데요. 보시면 강하게 올랐죠. 14% 확대한 그림인데, 아마존이 참고로 지금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나 있고 기술적으로는 코로나 저점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80불대는 끝까지 안 빠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던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 요게 상승률이 둔화되길 바랬는데 실제로 둔화가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아주 환호를 했던 지표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 연준이 보고서를 흥미로운 걸 발표했는데요. 자산 시장이 하락하니까 실제로 일자리 복귀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연준도 오죽하면 이거를 보고서를 냈을까 싶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여기 보시면 노동차별이라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일어나 돈 벌어야지 라는 그림처럼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실제로 돌아오더라는 거를 학술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이번에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일자리를 복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도 빠지니까 고용시장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2년 전쯤에 연준이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야, 코로나가 왔는데 왜 이렇게 은퇴를 많이 하지?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은퇴한 거예요. 200만 명이 더 초과퇴직을 한 겁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은 자산의 폭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30대, 40대, 뭐 50대, 60대 이렇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가게당 2억 원씩 자산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코로나가 왔는데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도 2억 원씩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다 은퇴해서 놀러 다녔다는 거죠. 특히나 자산 증가 영향에 민감한 게 50대 이상이라네요. 어차피 은퇴를 좀 앞두고 있었는데 코로나발 돈 풀기 덕분에 자산이 평균 2억이 늘었으니까 에이 빨리 은퇴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은퇴할 거니까. 실제 영향이 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2022년 1월에. 딱 1년 전에 자산이 너무 올라서, 여기 보시면 주식, 부동산, 채권 다 올라서 은퇴를 빨리 했다. 전체 감소분의 20%를 차지했대요. 세상에. 노동 참여율이 내려가는데 일조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보면서 이제 연준이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2022년 1년 그로부터 딱 1년 뒤 이번 주에 발표난 게 상황이 뒤집혔다. 노동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같은 분이 낸 건데, 야, 역전되는 거 보이기 시작한다. 드디어 자산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마이너스 되니까 노동자들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면요, 이게 2021년부터 채권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금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2022년 초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무거운 자산이고 움직임이 둔한 부동산, 2022년 여름부터 피크를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말이 되니까 자산 현황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탈 계산해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빠지더래요, 가게마다. 그러니까 2억 원 정도 벌었었는데 코로나 때 1억 원 정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과소득이 남아있는데 요거 이제 올해면 다 까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뒤집혔으니까 노동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보고서에서 나온 게 노동 참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코로나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가게한테 물어보니까 취업 의사 좀 있어요? 취업 좀 하셨습니까? 하면 최근 동안은 아니요. 그랬는데 갑자기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 설문조사에서 그게 확연하게 늘어난 거죠.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예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자산 감소가 노동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보고서까지 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노동력이 복귀하는 걸 증명해냈고, 자산 변화에 가장 민감한 특히 51세 이상의 은퇴 가능 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일터로 복귀까지 하더라, 이런 얘기를 연준이 증명을 해서 흥미를 가져왔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확실히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아지기 시작한 신호가 아닌가, 이거 보면서 좀 그랬는데, 물론 무슨 소리냐, 지금 사람이 없다던데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들이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된 보고서가 있는데요. 보시면 일하기 좋은 100대 직장이라는 거를 한 기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연초에. 이번에 또 발표했거든요. 근데 애플이 처음으로 탈락했습니다. 10도 아니고 탑 100에서. 그러니까 100위에서 애플이 탈락한 거예요. 처음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왜 빠졌나 보니까 이유가 사무실 복귀입니다. 그러니까 평점이 막 깎인 이유가 노동자분들이 애플 일하기 싫어요라고 막 쉽게 말하면 별점 테러를 한 이유가 이제 회사 들어오라는 이유 때문에 사무실 복귀를 추진한 게 치명적이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의 힘이 좀 셌다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근로자분들이 좀 갑인 게 강했는데, 저 집에서 일할래요 이래도 됐었던 시대가 작년까지였는데
보시면 막 출근 강요할 거면 나 불만이다 67%, 회사 떠나갈 거다 56%, 이 정도로 힘이 셌던 게 작년까지였거든요. 애플이 작년 9월부터 주 4일 나오세요 했었는데 이제 불만이 심해져가지고 올해 설문조사 한 거에서 100위권에 빠진 거죠. 머스크도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트위터 인수하자마자 주 40시간은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라 그러니까 막 불만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 테슬라 이런 리딩 기업들이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점 테러 하면서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 불만이 많은데 곧 시간 문제라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임금도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선행지표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이런 기사들이 막 몰아서 나오더라고요. 스타벅스도 이제 일주일에 4일 출근하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야 이제 진짜 기업들이 다시 갑인 시대가 좀 돌아오는 것 같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없어서 쩔쩔맸던 게 느껴졌는데 CEO들도 이제는 이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스타벅스에 5년 만에 복귀했거든요. 이 전설적인 분으로 스타벅스 왕국을 만든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5년 만에 이제 회사 살리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복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본 거예요. 회사 상황을 보니까 아무도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직원들이. 그래서 주 1, 2회 자율 출근 요청했는데 안 지키더래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4일 출근 안 할 거면 쉽게 말하면 나가라. 필요 없다. 이런 거죠. 되게 공격적으로 바뀐 거고 디즈니도 똑같습니다. 밥 아이거라 그래서 디즈니 왕국을 건설했다고 평가받는 CEO가 또 복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전설적인 회사 CEO들이나 회장들이 다 복귀하는 겁니다. 경영에. 그래서 아마존도 제프 베조스가 복귀한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밥 아이거도 3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돌아와서 복귀 한 달 만에 내리는 지시가 사무실 출근해라. 안 되겠다 이거. 검토해보니까 다 쉽게 말하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아이거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난 몇 달간 이제 들어오자마자 검토해보니까 함께 얼굴 보면서 일해야지 가치가 있다. 이게 진짜 말했거든요. 함께 하는 것에 엄청난 가치를 떠올리게 됐다. 이거 팀 쿡도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애플 사무실 복귀하면서. 그러니까 CEO들이 재택근무 시켜보니까 안 되겠다고 느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여러 번 말했듯이 창의성은 디즈니에서 하는 일의 핵심인데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창조성이 핵심이면은 사무실에 출근해야 해서 동료들하고 협업해야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디즈니는 월부터 목까지 사무실에서 일해야 된다. 지금 다른 미디어 회사들은 주 3일 다 출근하고 있대요. 이런 회사들도 뒤따라오겠죠. 대장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기업들이 이제 다시 좀 힘이 세지는 게 좀 느껴지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반전된 것 같고 사실상 이거 해석해보면 돌아오기 싫으면 나가라. 머스크도 이 말했다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아이거도 사실상 지금 돌아와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준비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 주가가 살짝 올라갈 준비를 막 하는 것도 약간 있는데 잠재적인 정리해고 포함해서 비용 절감 준비 중이라고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출근하기 싫고 주 4일 출근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게 벌써 갑을 관계가 슬슬 좀 바뀌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찾아보니까 카카오도 3년 만에 재택근무 폐지하더라고요. 근데 아예 카카오는 기사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생산성 개선하려고 한다. 결국은 인건비 조절하고 돌아오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고 하고 돌아올 사람들은 열심히 모아놓고 일시켜서 생산성을 늘리겠다. 경기 어려우니까 위기를 타개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카카오 엔터 2월부터 출근, 카카오 본사 3월부터 출근 쭉쭉쭉쭉 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러니까 뭐 미국이 저 정도면은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겠죠. 좀 따라가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 좀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맥도날드 아시잖아요. 맥도날드 직원 많거든요. 알바하면 또 맥도날드잖아요. 파트타임 잡 하면 상징이 맥도날드인데 이제 텍사스에 완전 자동화 매장 1호점을 냈습니다. 맥도날드가. 야, 제가 이거 영상 보면서 진짜 이제 사람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좀 들었거든요. 일단 직원이 없고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다 줍니다. 만드는 것부터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드라이브스루에서 자동차 타고 가도 그냥 주문 다 됩니다. 뭐 이게 너무 이제는 익숙해진 시대가 오면서 더더군다나 경기 안 좋아지면은 사람들도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인플레 한번 겪으면서 이렇게 자동화까지 해놨으니까 참 사람들이 설 자리가 더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한 달 전에 고도화된 이 로봇 시스템 공개했거든요. 아마존이 인건비 상승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아마 이걸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페로우라는 로봇을 공개했는데 쉽게 말하면 쿠팡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쿠팡 알바 같은 거 싹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류 트럭에서 짐 내려서 지금은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다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건 빼가지고 선반에 올려놓는 거 이것도 로봇이 대체하고 파란색이 스페로우가 대체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대체하고 그 선반에서 찾아오는 것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선반에 있는 걸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게 사람인데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류 알바 같은 거 가시면은 라벨 붙이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미세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꺼내가지고 트럭에 올리는 것까지 다 로봇이 하겠다는 겁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아마존이 이 악물고 준비한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150만 명 사람 중에 지금 자르기 시작했는데 야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로봇이 이미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대 변화가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또
또 주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인건비 비용 절감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리테일 쪽에 유명 애널리스트가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다. 임금 상승률 피크가 특히나 인건비 부담이 많은 유통이나 소비재에는 되게 좋은 신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목이 딱 명확하죠. 고임금과 헤어질 결심. 참 작년까지는 고임금이 날렸는데 이젠 또 고임금 헤어질 결심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 싶은데, 전형적으로 임금 상승이 둔화되는 거는 물가 상승 사이클의 중후반에 진입하는 신호이고 좋은 신호네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수익성을 악화시키려 했던 악재가 상당히 사라지는, 실적 방어에 도움이 되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임금 상승이 꺾였을 때가 2009년과 2020년 보면은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조금 있으면 바닥을 탈출했다. 특히나 이런 유통 소매 기업은 인건비가 비용의 20-30% 인건비 많이 차지하잖아요. 요걸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 감소가 엄청난 실적 바닥에 기여를 하더라. 그래프 상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꺾이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마진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곧 있으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기 소비재, 그 안에 대표적인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월마트부터 해서 유통 주식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 과거에도 아웃퍼폼, 주가가 좋더라.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 재작년쯤에 어느 시점에 이 표를 똑같은 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직원 수가 많은 기업들을 조심하자 그랬거든요. 그때도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스타벅스, 아마존, 홈딥, 월마트 이런 기업들 직원 수가 200만, 100만, 40만 이런 기업들이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진짜 주가들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젠 반대입니다. 이제는 호재가 된 거예요. 임금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물론 아직 절대 임금이 싼 건 아니지만 아마존도 방어를 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요즘 스타벅스 인건비 얘기 쏙 들어갔죠. 뭐 노조 얘기 이런 건 쏙 들어갔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에 포함된 주요 종목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직원 숫자 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보시면 인플레 심리도, 심리가 꺾여야 되는데 심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힐 것 같다라는 심리와 함께 이제 소비자들은 물가가 좀 잡히면 그래도 내년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아마존이나 유통주들이 조금 힘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좋은 지표입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인플레가 또 오르거나 경기 침체가 오르면은 경기 소비재는 치명적일 수 있겠죠. 아마존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반토막 나가지고 더 이상 빠져봤자 얼마나 빠질 수 있나 싶긴 합니다. 아마존도. 그래서 간만에 상승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간만에 아마존이,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아마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겸사겸사 좋은 일들이 나와서 정리 좀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매년 초에 이걸 소개하는데 100대 베스트 직장 순위에 한 번도 안 빠진 두 개의 기업이 있더라고요. 구글하고 컨설팅 기업 베인 앤 컴퍼니가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탑 100에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위권에 엔비디아 있고요. 나머지는 컨설팅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고 그냥 참고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래스도어 100대 직장 매년 발표하니까 한번 보시면 그 회사 내부 분위기가 파악이 됩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